밖에 비도 오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몇 분 안 오시면 옆에 차영호님 세션에 다들 데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영호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비어서 뜨문뜨문 앉아 계시면 조각 모음 좀 해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분들 아무리 모아서 앉았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다른 분들 다 개발 관련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저 혼자 동떨어진 거 하고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근데 올 8월 말에 저기 어디죠? 상암에서 파이콘 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개발자다운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영근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스카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훨씬 많은 휴가가 무제한인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 팀 디스트릭트 9의 베데스 에일리언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콘 코리아 작년부터 저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토크 진행하실 신예진님이랑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파이콘 코리아 오거나이저 하고 있고 올해 파이콘 US에서 세션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관심 있는 그 기술서적들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한 3개월에 번역을 다 끝내야 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걸려서 그냥 번역가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 게으른 번역가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저는 컨퍼런스를 옛날에는 회사 출장으로 많이 다녔어요. 회사에서 전시회를 하면 부스를 차리면 가서 저기 오시는 분들 응대를 하라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문제 터졌을 때 뒤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사비를 들여서 컨퍼런스를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요. 경비만 해서 미쳤죠. 네. 올해도 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파이콘에서도 한국 파이콘에서도 그렇게 경험들 저희가 받았던 그런 에너지나 경험들 많이 나눠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오셔서 세션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사실 컨퍼런스는 그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노하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띄어쓰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거는 네, 그냥 네. 네, 그럼 오늘 할 얘기는 개발자가 컨퍼런스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귀는 방법, 컨퍼런스에서 사람 사귀는 방법이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먼저 다가가고 좀 열린 마인드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발표가 끝나니까 내용을 조금 살을 좀 붙였어요. 살을 좀 붙여서 좀 약간 뭐랄까요, 추상화를 해서 일반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게. 그래서 섞다 보니까 좀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참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여기 개발자 아닌 분 혹시 많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거는 개발자들끼리 친해지는 내용이고요. 개발자가 아닌 분이 개발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이랑 친해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저희는 이번에 이런 대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인데요. CTO급을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개발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접근하시면은 차단당하시고요. 예,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다루기 힘들겠고 여기서 아마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면 개발자들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구나 정도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아마 스스로 어프로치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근데 계속 서론이 남았어요.
친해지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친해지는 게 뭔가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모호한 의미라서 친해지는 게 뭔가 저도 이제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 떠올려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면 친하다고 할 수 있나. 컨퍼런스에서 뭐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컨퍼런스 뭐 2, 3일씩 하는 거라고 해도 딱 그 기간 안에만 보고 다시 영영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친해진다는 게 좀 감이 안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이 정도 되면 친한 사이가 되나? 야, 나 10,000원만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꿀 수 있는 정도면 친하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냥 술 한 번 같이 먹어도 친해지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전을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정이 두텁다던가 뭐 그런 막역하다 이런 거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쉽게 와닿는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까이 하다 하고요. 그 다음 낯익다. 두 가지는 되게 쉽죠. 그냥 뭐 1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던 거 한 20cm 네, 한 걸음 정도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그 지적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꾸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친해진다는 의미를 한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좀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개발자니까 뭐든지 글로 배우잖아요. 연애도 글로 배우고. 그래서 책을 찾아봤어요. 이런 훌륭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스24에서 이 책을 구매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게 서평들을 보는데 서평들이 전부 다 아이가 좋아해요 뭐 이런 네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낯을 가리는데 이 책을 보고 애들한테 교육을 했더니 친구도 사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읽을 책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목차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줄거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더지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두더지는 다른 이제 숲속 친구들이랑 잘 친하게 못 지내요. 다른 친구들이 먼저 가까이 다가와도 쟤는 뭔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잘나지 않았는데 왜 제가 나한테 다가올까 그러면서 피해의식에 빠진다거나 그러면서 혼자 그 땅굴을 파고 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계속 두더지 얘기를 계속해요. 두더지가 뭐 어떻게 뭘 잘못했고 뭐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떠났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 두더지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얘도 두더지거든요. 고포가 사실은 저희는 그냥 고포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두더지, 땅다람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두더지랑 비슷한 애예요. 그래서 조금 개발자들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 모습이랑 그 아까 두더지 친구를 사귀는 법에 나오는 두더지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런 두더지들끼리 또 모일 수 있잖아요 컨퍼런스에서. 두더지가 이렇게 모였어요. 이런 게 컨퍼런스거든요.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면 네, 뭔가 좀 서로 막 수줍어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을 사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요. 소개팅을 가도 계속 물어봐요. 막 취미가 뭐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영화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뭐 SF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장르, 무슨 감동? 뭐 이렇게 계속 공통점을 좁혀가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개발자 컨퍼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개발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발표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발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플로우를 맞추다 보니까 이걸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일단 호기심이 많고요. XKCD 만화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던 짤이
그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일반인들은 누르면은 오 전기 통화도 찌릿한다고 다시는 안 만져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개발자들은 한번 눌러보고 오 역시 누를 때마다 이런가? 그러면서 한 번 더 눌러보거든요. 개발자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요. 그리고 논리적이라고 합시다.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로직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 논리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항상 반박을 해요. 개발자들은 고집이 세지 않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라고 한참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본 개발자 다 그렇대요. 제가 그럼 또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점심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녁 먹을 때까지 고집이 세지 않다. 개발자들은 밤에 집에 갈 때도 고집이 세지 않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꾸준히 설득을 하니까 그분들 이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고집이 세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후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개발자가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덕후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뭔가 좀 박식해 보이고 진지한 사람들을 덕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발표자 대기실에서 어제였나? 어제 영화 워크래프트 스틸샷이 공개됐었거든요. 어제가 아니구나. 코미콘이었으니까 며칠 된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어느 분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을 놓고 발표자 대기실에서 이 캐릭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오그림 둠해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배경이 워크래프트 2 시절이면 듀로탄이 아닌가? 또 누구는 오그리마라고 잘못 듣고 오그리마 부서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대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 같이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근데 그걸 덕후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박식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즐기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은 덕후라고 하는데 진짜 덕후들은 그런 것 보고 덕후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에 대한 선입견들은 모두 다 틀렸고요. X표를 쳐도 저게 짧아가지고 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덕후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다 X표를 다 쳤다는 거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 말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직 계속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한 2달 됐을 거예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다 아시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발자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 결과만 공개한 게 아니라 그 실제 데이터도 같이 공개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일단 나이 다들 젊은 편이죠. 20대가 훨씬 많고요.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개발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줄은 거는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 사용자가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은퇴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이게 다음 거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력이에요. 경력인데 보시면은 5년차부터 줄어요. 5년차부터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줄어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5년차가 넘어가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물어볼 게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5년차가 넘으면 개발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개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4, 5년차 병이 걸려서 신입들은 일처리 느리니까 답답하고 상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무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이슈를 해결하고 뭔가 영웅적인 커밋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나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저는 4, 5년차 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4, 5년차 병을 앓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진지하게 그만둘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8살 때부터 애플2에서 베이직하면서 그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4, 5년 차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외국에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성별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별의 개발자들의 성별에 대한 그래프를 6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92.1%가 남자입니다. 무려 7.9%의 여성과 아들가 있어요. 92.1%가 남자고요. 근데 다음 장표에서 또 희망적인 시그널이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일단 남자가 많아요. 여기까지 일단 1차적인 특징이고요. 젊은 사람들 20대가 많고 대부분 남자고 여자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성별을 밝히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아직 정체성을 찾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리고 경력은 5년 차까지가 제일 흔하다. 1차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일 말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쓰는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쓴다는 사람은 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 넘는 사람들이 회사 일 말고도 취미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개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 회사 일도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취미로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단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였더라? 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깜짝 놀랄 그래프인데 아까 봤던 경력 그래프랑 옆에 저기 이거 뭐라 그러죠? 네, 저기 연차는 같은데 그래프가 다른 양상이죠.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여성 개발자들의 경력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 그러니까 2년 차부터 늘고 있어요, 계속. 네, 늘어서 아까 7.9%였어요. 계속 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시그널을 하는 우리 30년쯤 개발을 계속하면 이제 성표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아, 네, 비교하라고 옆에다 붙인 거네요. 제가 어제 급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전체 옆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체 경력 분포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여성 개발자들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긴 있어요. 최근에 봐도 컨퍼런스 많이 가봐도 한 30%가 여성 참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글 컨퍼런스 같은 경우, 구글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글은 특별히 여성 개발자들을 우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할당도 다른 컨퍼런스보다 많이 잡는 편이고, 그러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컨퍼런스를 가도 여성 개발자들이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30%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봤던 8%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한국에도 30년쯤 지나면 모두 골고루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공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그냥 나 스스로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웠다. 그러니까 저는 전공을 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CS 전공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한 30-40%는 비전공자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냥 루비가 좋아서 루비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개발자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발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가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전공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혼자 나 스스로 배웠다라는 사람이랑 세 번째랑 다른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교육기관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거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이라서 이게 총합이 100%가 되진 않는데요. 어쨌든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OS인데요. 맥이랑 리눅스가 일반인들은 이런 그래프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맥은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근데 리눅스가 20%씩 나오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제 생각에 선택지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리눅스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윈도우 7이랑 8을 나눠놨는데 저는 사실 윈도우를 안 써서 왜 나눠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XP가 아직 XP를 쓰는 개발자들은 XP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테스트를 위해서 남겨두시고요. 빨리 다른 OS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넣은 건데 그 ID 컬러 테마 어떻게 쓰냐. 사실 저는 다 어두운 색깔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리눅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터미널은 항상 검은색이었거든요. 검은색에서 계속 코딩하다 보니까 ID를 써도 어두운 색 테마가 익숙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어떤 분이 배틀리스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뭐 탕수육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투표를 받아서 이렇게 싸움 붙이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ID 컬러 테마를 물어보셨을 때 비슷하게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택 오버플로 데이터를 봐도 밝은색 쓰시는 분들 많구나. 항상 어두운 색깔만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직업 만족도인데 대체적으로 자기 직업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좀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4, 5년 차 병 걸렸을 때 그때도 회사를 그만뒀지 다른 직업을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표면적으로 다른 걸 하더라도 개발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조적으로 이렇게 막 우린 다 글렀어라고 할 게 아니라 좋은 회사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개발자 때려치우고 싶고 파이썬 조금 할 줄 아는데 장고도 좀 해봤고 그러면 끝나고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회사 생활 즐겁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합시다.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컨퍼런스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컨퍼런스는 이렇지 않거든요. 뭐 회담, 회의, 뭐 이런 딱딱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컨퍼런스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전에서는 뭔가 컨퍼런스의 특징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컨퍼런스 사이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먼저 파이콘, 저는 파이콘 너무 좋아하는데요. 파이콘은 자기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뭐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기니까 다 읽지는 마시고요. 뭐 게더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스콘에서는 브릴리언트 피플이 어쩌고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구글 I/O에서는 투게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다 모아보면 브릴리언트 피플, 뭐 투게더 이 정도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퍼런스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한글 옮겨보면 어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성공적으로 네.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카피인데 파이썬 컨퍼런스 파이콘이 지금 올해 파이콘 캐치프레이즈가 파이썬 다 같이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이게 뭔가 제가 억지로 찾은 게 아니고요. 파이콘 캐치프레이즈는 거의 올 초에 이미 결정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파이콘, 오스콘, 뭐 구글 I/O에서 키워드를 뽑은 거는 어젯밤에 뽑았거든요.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8월 29일에서 30일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서 파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제 정의도 했고 개발자 정의도 했고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공통점을 파고들어라 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에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죠.
사실 뭐 이런 거 나는 사람 안 사귀어도 되고 컨퍼런스 안 가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다들 너무 1차적인 목표고 이런 것 때문에 컨퍼런스를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이거 말고도 좋은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정말 없어요. 어릴 때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때는 컨퍼런스라는 개념도 희박했고 뭔가 다른 개발자들이랑 모인다 그러면 대단해 보이고 뭔가 나 좀 이제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실력도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동경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죠 그때는. 근데 이제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들도 되게 많이 받고 아까 봤던 브릴리언트 피플 쩌는 사람들이랑 옆에서 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에서 소름도 같이 보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 사람 그냥 뭐 깃허브에서 막 스타 막 5천 개씩 찍혀 있는 프로젝트 오는데 옆에서 노는 거 보면 개망난이처럼 놀아요. 그럼 이 사람도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완전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 기술뿐만 아니라 경험들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게 뭔가 도 같은 느낌인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고 휴가처럼 생각하고 컨퍼런스를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뭐 일주일씩 외국에는 일주일씩 휴가를 받으니까 그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이랑 와서 가족들은 이제 뭐 해변에 놀러 갈 동안 자기는 컨퍼런스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세션도 있고 박수 막 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휴가를 이런 식으로 즐기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진짜 희한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와서 막 개발자 컨퍼런스 와서 저녁에 이렇게 세션룸 비잖아요. 여기 비면은 저녁에 그 책상 다 밀어놓고 요가 클래스를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트위터로 막 이제 해시태그 달아놓고 트위터로 사람들 모아서 요가 할 사람 와라 그러면 사람들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북적북적거려요. 거기서 막 남자들끼리 막 요가하고 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요가하다 보면 친해지더라고요. 같이 요가하면 막 서로 살이 닿잖아요. 그러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그렇게 친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부터 좀 약간 억지가 끼는 것 같은데 공짜 티셔츠 이게 사실 컨퍼런스 안 가면 못 얻어요. 여러분 지금 가끔 지나가다 보시면 오늘 그 회색에 차콜색에 하늘색으로 아이오 찍힌 티셔츠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구글 아이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어한 티셔츠 소집광이라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가면 한국에서 컨퍼런스 재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재밌게 만들게요. 파이콘은 하여튼 컨퍼런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션만 들으면 시간표대로 지금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세션룸 A에서 이거 듣고 그 다음 끝나면 B로 이동하고 그 다음 C로 이동하고 다시 A로 갔다가 하나 더 듣고 이거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짜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 학교에서 수업 듣던 게 재밌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여기? 그러니까 컨퍼런스 와서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니까 컨퍼런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러 오는 느낌이고 일하러 오는 느낌이고 그리고 사실 발표 들어보면 이건 좀 디스 같긴 한데 발표 들어보면 사실 별 들을 것도 없어요. 뭐 어떤 뻔한 얘기 한참 하다가 그 중에 한두 문장 건질 거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몰랐던 거를 막 얘기하고 대단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 뭔가 어려운 얘기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듣고 나면 난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들었지. 30분 그 듣고 1시간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그걸 준비하느라 경험을 쌓느라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컨퍼런스가 한국 컨퍼런스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여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잘 놀려면 잘 배우고 많은 걸 배우고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노하우를 지금부터 이제 30분 지났는데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취향에 따라 고르세요. 컨퍼런스를 아무 데나 가실 필요 없고요. 취향에 맞는 컨퍼런스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컨퍼런스를 고른다는 게 샴푸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
아까 개발자들 특징에 나왔지만 남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샴푸가 뭔지 몰라요. 가서 가까이 있는 거 집어서 그냥 오거든요. 아니면은 약간 뭔가 고집이 센 개발자들은 고집이 세지 않지만 고집이 센 개발자들은 쓰던 것만 계속 사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저는 빨간색 통의 미장신 샴푸를 쓰는데요. 그 샴푸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난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패키징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빨간색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샴푸였는데 약간 좀 광택이 나는 붉은색 약간 와인 색깔 패키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샴푸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샴푸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마트도 갔다가 롯데마트도 갔다가 동네 슈퍼도 갔다가 같은 걸 한참 찾으러 다녔어요. 한참 찾으러 없잖아요. 단종이 됐으니까 나왔겠지. 근데 없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 한참 찾다가 같은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사보니까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컨퍼런스 고르는 것도 자기 취향을 모르면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샴푸 고르는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컨퍼런스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자바 컨퍼런스, 자바원이라고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평생 자바원 갈 일이 없겠지만 이 중에 자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발자가 모이는 게 아니라 자바 개발자들이 다 모이고요. 그 중에 쩌는 사람들도 모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오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이 자바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같이 얘기를 해도 나랑 통하는 것도 많고 뭐 대부분 남자라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잠깐 고퍼도 나왔는데 고퍼콘 있는 것도 아시죠? 고 요즘 뜨는 언어니까 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퍼콘 가시면은 거기서 또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즐겁게 보내실 수 있고요. 뭐 저는 파이콘 좋아해서 파이콘을 막 1년에 서너 군데씩 다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컨퍼런스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뭐 아무 컨퍼런스나 가는 건 좀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고 국내에서 하는 컨퍼런스, 무료 컨퍼런스가 많다고 해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컨퍼런스 찾아서 가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 대부분들 그냥 일반 참가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컨퍼런스 참가를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발표자로 컨퍼런스 참가하시는 방법이 있고 스텝이 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 참가가 있고 스폰서로 참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일반 참가 말고 나머지는 다 나한테 너무 먼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발표자로 컨퍼런스 참가하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발표자로 참가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죠. 앞에서 엄청난 새까맣게 막 뒤에 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이제 하나만 틀려봐라 그러고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엄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유니코드는 항상 2바이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트위터 이제 터지겠죠. 발표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드는구나. 그래서 그럼 제 레퓨테이션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 발표를 못 해요. 근데 발표자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얘기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듣고 나도 새로 배우는 거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발표 내용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항상 자기가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아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만큼 많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0에다가 아무리 곱해봐도 빵이지만 1은 그렇고 2에다가 이제 뭘 곱하면은 이제 계속 늘듯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1씩, 2씩 조금씩만 더해주는 게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설 자신만 있으면 발표자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하거든요, 마음이. 이런 발표도 하고 발표자로 참가를 하면 좋은 게 공짜입니다. 공짜고요.
발표자 대기실 같은 데 가면 음식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다 막 존잘님들이 옆에 막 앉아 계세요. 막 유명한 분들이 막 옆에서 막 발표 막 1시간 남았는데 옆에서 발표자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 경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참가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발표자로 참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표자로 참가하는 것도 뭐 컨퍼런스마다 다르겠지만 뭐 서너 달,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프로포저를 받아요. 뭘 발표할 거니? 그러면 이런 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면 거기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뽑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보낸 거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좀 보충해 줄래? 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이런 내용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부분 보강해 줄 수 있냐? 아니면 방향을 조금 이쪽으로 틀어줄 수 있냐? 라고 피드백이 몇 번씩 와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난 거 뭐 여러분 여기서 뭐 아이파이썬 4.0 릴리즈를 합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경험 공유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발표자로 참가를 하는 것도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막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발표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많이 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익숙해지는 중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스텝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스텝으로 참가,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자죠. 사실 스텝이라고 해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텝으로 참가하면 막 무거운 것들 이런 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거 옮겨야 되고 티셔츠 나눠줘야 되고 누가 뭐 클레임 하면은 아 여기 막 QR 등록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러면 그것도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스텝으로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참가자에서 그냥 앉아서 남들이 발표하는 것만 듣는 거랑은 또 다른 경험이죠.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만들어가는 진행해가는 그 일부분이 된다는 소속감 같은 것들이 되게 크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세션은 물론 놓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난 저기 4월에 파이콘 US에서 세션 스텝 할 때 경험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세션 스텝은 이제 발표자 대기실에서 발표장까지 그 그러니까 발표자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 대기자실에서 슬라이드를 먼저 올리고 노트북이랑 발표 자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발표장까지 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시작합니다라고 뭐 소개를 하고 박수를 유도를 하고 시간 같은 거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주고 그리고 끝나고 질문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도 갖다 드리고 근데 그건 혼자 다 못해요. 왜냐하면 발표가 끝날 때쯤에는 다른 발표자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다 못 듣는 단점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다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구글 I/O도 여러분 여기 뭐 동영상 안 보고 나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관심 있는 거 이미 동영상으로 찾아보셨을 거예요. 요즘 컨퍼런스는 다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디메리트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스텝으로 참가하면 또 공짜입니다. 그리고 간지나는 스텝 티셔츠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일반 참가하는 방법은 뭐 그냥 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구글 I/O는 100만 원씩 하는데요. 티켓 빼고 비행기 티켓 빼고 100만 원씩 하는데 이번 넥서스 5를 주더라고요. 네, 티셔츠랑 네. 스티커도 좀 받은 것 같고 네.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이랑 구글 I/O 티켓 100만 원을 내고 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요. 네. 뭐 일반 참가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 타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편해요. 택시 타고 가는 느낌이고 택시비만 내면 태워주니까 그런 느낌인데 약간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일반 참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참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발표자들의 노하우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얻고 싶다. 컨퍼런스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참가 말고 발표를 하시거나 스텝이 되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스폰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갑부집 아들이 아닌 이상은 컨퍼런스를 스폰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컨퍼런스를 스폰서를 하는 회사를 다닐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던가. 그런 데서는 컨퍼런스를 스폰서를 하게 된 대가로 공짜 티켓을 얼마씩 주거든요. 스폰서 티켓이라고. 그럼 스폰서 티켓을 이제 회사에서 받으면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하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간지나는 스폰서 네임택을 달고, 저는 PSF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남는 티켓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요 하고 손들었더니 가서 보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었고, 사람들이 PSF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던데. 네, 그래서 스폰서 티켓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스폰서 티켓으로 가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해요, 되게. 일반 참가자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뭐랄까 좀 아무도 안 건드려서 편하긴 해요.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말도 안 걸고 그렇거든요. 네, 친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섞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같이 섞이고 싶은데 스폰서 배지를 달고 있으면 섞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도 골랐고 어떻게 참가할지도 정했고 이제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컨퍼런스에서 노는 거는 그냥 뭐 요즘 여름이니까 무슨 저기 막 락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힘들어요, 컨퍼런스에서 노는 건. 왜냐면 거기서는 그냥 정줄 놓고 막 미친 척 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컨퍼런스는 낮에 머리 써야 돼요. 세션 들어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놀아야죠. 그러니까 엄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게 컨퍼런스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친구랑 같이 온 사람들은 뭐 친구랑 같이 놀 수도 있겠지만 여기 혼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아침에 세션 듣고 그냥 저녁엔 집에 가거나 뭐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귀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면 가서 조금 덜 힘들면서 컨퍼런스를 100%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눠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컨퍼런스에는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약간 소수자들을 분리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단체에서만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외국을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종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뭐 종교도 다양하고 뭐 얼마 전에 막 무지개 막 물결이 있었지만 성소수자들도 많고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컨퍼런스에서는 여장하고 오는 남자들도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튀어 보이려고 그러고 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아이덴티티더라고요. 그거를 차별을 하거나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개발자끼리 모인 거지 그런 걸로 차별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당대회 같은 걸 했으면 새누리당이랑 뭐 민주당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모임이니까. 근데 개발자 컨퍼런스에 왔는데 저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당이든 민주당 지지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다 개발자인데 거기서 정치 얘기할 거 아닌데.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여성 개발자들 인정하는 거. 저 사실 뭐 저도 인정해야겠지만 그런 남자 개발자들 일부 중에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개발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깔본다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나보다 경험이 부족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래서 실제로 의도가 깔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개발하면서 여자 개발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서야 한 명씩 두 명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신입 보듯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약간 변호 같긴 한데,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분들도 어필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1차적으로 남자들이 이제 생각을 고쳐야겠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컨퍼런스가 아니라 옛날에 트위터에서 설전이 있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한테 너 그거 읽어나 봤냐? 라고 멘션을 날렸어요. 그때 여자가 한 말이 그거 내가 썼는데? 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여자 개발자분이 여러분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코딩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확률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나다고, 그게 여자든 남자든 아니면 여장 남자든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 뭐 안다고 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쉬운 팁인데 컨퍼런스 가면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항상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막 바닥에 가서 앉거나 막 밖으로 나가거나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안 섞이고 나 혼자 밥을 먹으려고 혼자만의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빈자리 있으면 가서 그냥 빈자리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도 혼자 밥 먹고 있고 어차피 빈자리고 누구 와서 같이 밥 먹겠다는데 자리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다가 이제 밥 먹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제 얼굴을 서로 알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금붕어 같은 분들은 그렇게 보고 또 얼굴이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또 마주치면 되게 막 어색해요. 막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 사람 막 같이 밥 먹었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인사를 하고 또 같이 막 악수도 하고 나면 이제 무슨 할 말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막 어색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딱 한 번 하고 나 너 봤어? 나 너 알아? 이 정도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자주 보면 낯익으면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에 어색할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안 그런 분들도 누가 이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잘 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컨퍼런스에서. 정말이에요. 정말 잘 씻으셔야 돼요. 특히 여름에 하는 컨퍼런스는 땀도 많이 흘리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막 맨발에 샌들 신고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가 나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보면 이제 샌들 신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냄새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막 얘기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요. 보면 뒤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건 막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잘 씻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뭐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겉에 막 뭔가 신경이 쓰이겠죠. 저거 어떻게 덮어주고 싶다 저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똘끼가 있는 분들은 그냥 먼저 다가가는 수준 말고 나의 뭐랄까 넘치는 에너지를 막 뿜어내고 다니셔도 돼요. 그럼 사람들이 쟤 뭐지?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컨퍼런스의 락스타가 되는 거예요. 가서 나의 인민의 너리티를 보여주겠어. 여기서 스펠이 자꾸 스펠이 틀려서 누디티가 되면 곤란합니다. 뭐 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똘끼가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요가 클래스를 연다던가 아니면 막 밖에서 막 기타 막 이렇게 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클라이밍 하러 가자고 어디 빌려놨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내가 똘끼가 조금 있다 나 도저히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세션만 듣는 건 도저히 지루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셔야 됩니다. 컨퍼런스 끝나고 같이 치맥 하러 갈 사람 보통 컨퍼런스 끝나면 저녁도 안 주는데 배고플 때 가라 그러잖아요 집에. 그럼 집에 가기 전에 그냥 만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치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명함도 교환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발표만 죽으라 듣는 거. 이러면 컨퍼런스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수업 듣는 기분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하루에 컨퍼런스 가서 하루에 세션을 다 들으면 5개, 6개 듣잖아요. 다 기억 못해요. 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별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그래도 너무 궁금하면 발표가 끝나면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질문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질문을 왜 하겠어요? 뭐 다 알고 있으면 가서 발표를 왜 그렇게 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발표자도 질문 받을 때 긴장해요. 그럼 뭐 옆에서 이제 세션 스태프가 그럼 발표 끝났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손을 막 이렇게 몇 명이 들면 발표자는 이제 긴장을 해요. 아, 제발 아는 거 물어봐라. 아는 거 물어봐라. 그리고 속으로 막 긴장해요. 모르는 거 이제 물어보면 답을 못하면 발표자도 앞에서 네, 쪽팔리니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그러면 발표자는 속으로 되게 좋아할 거예요. 좋아, 이건 대답할 수 있다. 라고 좋아할 테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괜히 그냥 말 한번 섞어보고 싶으면 발표자가 되게 유명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발표는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말을 섞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좋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발표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데이터 분석 같은 발표는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레포트 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렸나도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네. 너무 동떨어진 질문은 좀 이상하겠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친구하고만 다니지 않기. 이거는 뭐 친구랑 등을질하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랑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저기 듣고 싶은데 가서 혼자 듣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친구 듣고 싶은 거 같이 들어주고 다음에는 내가 듣고 싶은 거 친구랑 같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친구랑 같이 들으신 분 이거는 뭐 별로 기술 세션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계시겠지만 기술 세션을 친구랑 같이 들으면 옆에 둘이 막 잡담해요. 뭐 저런 게 있었어? 막 그러고 아니면 저게 뭐야? 아 저거 내가 아는 거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흐름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션 그러니까 사람 친해지는 주제랑 별개로 세션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구하고만 다니지 않기라고 넣은 거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않기.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다음 잘난 척 금지. 잘난 척을 했다가 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컨퍼런스에 가면 고수들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물어보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이썬을 예를 들면 아, 난 파이썬보다 루비가 좋은데 아, 파이썬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소변 보고 있는 사람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펜질 금지는 아까 뭐 유명한 사람 예를 좀 들긴 했는데 친해지고 싶다고 너무 막 이렇게 아 오빠 뭐 이러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당히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뭔가 속으로만 그런 애틋한 마음은 속으로만 간직하시고 네, 펜질 금지. 여기까지가 이제 뭐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알 같은 팁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사람 모으기 되게 쉬워요. 사람들이 먼저 관심 가지고 오거든요. 컨퍼런스에 가면 콘센트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 딱 등에 메고 다니다가 이렇게 쫙 꺼내가지고 탁 꽂은 다음에 바닥에 쫙 깔아놓고 써! 그러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이런 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상표는 가렸는데 A사의 그 USB 충전기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아이패드 5대 충전할 수 있는 아이패드 전기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 거 요거 함께 하나 들고 다니면서 테이블에 딱 두시면 옆에서 이제 와서 나 이거 좀 써도 되냐고 이렇게 수줍수줍 하면서 물어봐요. 요건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한 거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없어서 막 골치 아파하는 애들인데 요런 거 하나 있으면은 직방입니다. 뭐 써? 그럼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딱 꺼내주면 우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 맞는 거 찾아서 쓰겠죠. 그 다음 이거는 에그인데요. 상표를 막 가렸더니 좀 이상한데 컨퍼런스장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쓰는데 그러면 그걸 다 커버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컨퍼런스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무제한 요금제라면 같이 쓰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너디티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기 캐릭터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뽐내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이건 제 캐리어인데요.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컨퍼런스 메인 저기 뭐야 페이스북에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막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괜히 와서 친한 척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거. 그리고 만약에 또 해외 컨퍼런스를 가시게 되면 요건 되게 저렴한 건데요. 되게 반응이 좋아요. 한글 스티커. 사람들이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 되게 멋있어 하거든요. 특히 막 헐 이런 거 뭐 의미를 설명해주기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할래? 그러면 우왕 그러면서 막 땡큐 연발하면서 가져가고 뭐 맥주를 살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맥주 한 캔보다 싼데. 그리고 네임택을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정직하게 이름이랑 회사 이름이랑 직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니다가 사실 백수라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조금 특이하게 쓰고 싶어서 이거는 파이콘, 올해 파이콘 US 네임택인데요. 회사 이름에다가 from을 쓰고 직책에다가 서울을 썼어요. 이건 약간 좀 도박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멋지게 나온 거예요. 위에 이름이 나오고 밑에 from 서울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것만 보여주면 다들 막 오 이거 뭐야 신박하다 뭐 이러면서 서울에 온 거 알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네임택을 특이하게 커스텀하는 이런 노하우도 있고 이번에 구글 I/O에서도 이걸 노렸어요. 근데 from 서울이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회사 이름에 all access를 넣었어요. 그리고 직함에 스태프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제 상상은 제 네임택에 밑에 all access가 써져 있고 스태프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들고 어디든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넣습니다. 반려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실제 구글 I/O 행사장에 가서 네임택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all access라고 써 있어요. 이건 전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상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쓸모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애프터 파티를 갔더니 이 all access 네임택을 달고 있는 진짜 스텝 언니가 있었는데 말을 걸 수 있었죠.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나 이렇게 했었는데 실패했다. 네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명함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 명함인데요. 저는 회사 명함이 있을 때도 개인 명함을 파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기도 하고 회사 명함 주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네, 지금 아까 제가 다니는 스마트 스터디는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예전 회사는 그렇게 좋다기보다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개인명을 팠어요. 얼마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요. 팠는데 그냥 만들기는 심심하니까 뒤에다가 바이너리로 아스키 코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사람들한테 뜻은 얘기는 잘 안 해주고 그냥 주면은 이거 뭐 아스키 코드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이거 실시간으로 디코딩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더니 아스키지? 그러더니 한 글자씩 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명함을 주면 이런 명함은 개발자들 컨퍼런스에서 먹히겠죠. 회사 명함보다. 실제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트위터에서 발견한 사진인데 제 명함이거든요, 이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 신기한 명함 발견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트윗을 보고 들어갔더니 이제 막 뭐라고 중국어로 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해석해 보니까 누가 해석해 줄 사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어떤 애가 막 돌려보더니 막 해석해서 do or do not, there's no try 이거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 얘긴데 이거 해석해서 올려놓고 나이스하다고 막 트위터에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팁으로는 저는 트위터 별로 안 하고 컨퍼런스 시즌에만 해요. 컨퍼런스 시즌에는 해시태그 보고 있으면 재밌는 이벤트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구글 I/O 같으면 구글 I/O 해시태그를 달고 트위터에 뭔가 막 올라오잖아요. 트윗들이. 파이콘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고 있었더니 누가 맥주 한잔 할 사람이라고 올려서 나도 갈래 뭐 10분이면 간다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 얼굴도 못 봤어요. 이때는 얼굴도 못 봤고 트위터 해시태그만 보고 있다가 어디서 모인다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 보고 찾아가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났더니 옆에 있는 분 되게 유명인사고 유명인사가 개발자들 사이에 유명인사 그래봐야 뭐 잘 나가는 프로젝트 오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텝들이 이제 그 나눠주는 가방 포장하는 저건데요. 스텝이 아니라도 도와주세요. 스텝들 힘들어요 정말. 그러면 스텝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텝 그냥 일반인들끼리 일반 참가자들끼리 친해지긴 힘들어도 스텝이랑 친해지는 건 조금 덜 힘들거든요. 왜냐면 스텝은 왠지 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 네, 좋게 받아줄 것 같고 웃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외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라고 해서 아무 현지인이 아니라 현지에서 그 컨퍼런스 참가한 사람, 여기 이제 다 아시아 사람들에서 다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저 혼자 한국 사람이고 다 대만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현지에 막 여기저기 막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컨퍼런스 듣느라 머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고 저녁에는 이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다니느라 육체가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도 중요해요. 컨퍼런스 중에 이렇게 친해졌으면 끝나고 나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거는 이제 뭐 제 굴욕사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3년 전에 만난, 3년, 이제 4년이구나. 4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사실 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볼 일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뉴욕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스택 오버플로우 사무실이 뉴욕이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끔씩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연락했더니 사무실 오라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사무실도 구경하고 티셔츠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막 일부러 막 친한 척 할 필요 없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가끔 뭐 보다가 뭐 하나 걸리면 이제 얘기하거나 그렇게 친해졌는데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끝나면 그 뒤에 애프터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프린트라 그래서 그냥 막 코딩을 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아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컨퍼런스 후속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으면 파이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매주 저기 파이조그 운영자분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파이조그라는 모임이 있어요. 매주 모여서 이제 그냥 시시한 코딩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임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 컨퍼런스에서 봤던 사람들 계속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친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오히려 엑기스예요. 컨퍼런스보다. 왜냐면 그만큼 더 열정 있는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개발자니까요. 그냥 친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여도 하셔야 돼요. 개발자는 코드로 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면 그 친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 풀리퀘스트도 날리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자랑할 게 몇 개 없긴 한데 판다스랑 폴리움 프로젝트에 커밋을 하게 됐어요. 발에서 막 해야지 했던 게 아니라 친해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되는 왠지 친구 사이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발표 다 끝났고요. 세 줄로 요약을 하면 일단 노는 게 남는 겁니다. 컨퍼런스는 노는 거예요. 축제고요. 뭐 회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는 미리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장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컨퍼런스에서는 그냥 리프레시만 하고 키워드만 얻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컨퍼런스 많이 다니세요. 정말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